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짱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드로리튬.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예, 지금 2시 40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몇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떠한 종목이었냐? 그리고 어떠한 산업을 추진을 했었고 이 주가 상승률을 이루어졌던 건 뭐 때문이냐? 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대두가 되어 있는 기업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테라사이언스, EM플러스, 최근에 라이트론이라고 하는 1000억짜리 작은 종목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EM플러스, 리튬플러스. 그렇죠? 자, 이 4개, 5개의 기업이 얘와 한 몸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리스크를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자, 이제 사채가 도래하는 물량들이 10월부터 좀 많이 발생이 돼요. 자, 여러분들 겁주기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3만원대 영상을 찍었고, 최근에도 한번 찍어드렸는데, 그때마다 댓글은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해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개월 전에 찍었던 건데 하이드로리튬 지금 반등에 못 팔았다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전혀 관계없이 반등 중인 겁니다. 생산했다가 아니다. 또 할 거다라는 말만 할 거다. 말이 좀 꼬이네요. 자, 이때 주가를 보게 되면 3650원인데 간단히 듣고 하시죠. 여기 만일에 이 종목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자, 이날이 반등이 이런 날이었어요. 다시 재매수해서 단기 반등에 매도 이렇게 한다. 사실 이런 이거 매매는 보고 자, 그리고 나서 하이드로리튬 얘기를 하죠. 4만원에도 3만원에 영상 찍어서 팔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해법은 있다. 말씀드렸는데 해법은 분명히 제시해서 다 풀어놨어요. 찍었고, 자, 이때 가격도 21,500원. 이때도 욕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쵸? 3만원대에도 자. 분명히 자, 이제 보게 되면 3만원은 여기 있는 가격이 돼버렸고 지금은 21,000원도 이 가격이 돼버렸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채 물량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어떤 시장에서는 팔아먹기 위한 반등을 주거든요. 그쵸? 자, 요 부분을 제가 자, 이 가격을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부분. 즉, 전환사채가 이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태생은 코리아 SL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다? 교량을 만드는 기업이다. 예, 굳이 따지게 되면 어떤 기업이었냐면 지금 2차 전지라는 산업과 무관합니다. 점으로 올라갔죠. 점으로. 자, 여기까지 오른 것도 2만원까지 2,000원에 있던 주식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반등 이후에 60배. 코스닥에서 지금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건 뭐 때문이다? 사실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2022년 작년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뚜렷했습니다. 그쵸? 당시에 양극재에 대한 핵심을 거느리면서 리튬이라는 부분을 건드려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다시금 상승을 줬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그쵸? 깨질 수 있는 자리다. 자, 이유는 금량이라는 종목과 에코프로 다 아시죠? 그쵸? 리튬 홍고에 있는 광산 채굴권 1조짜리를 350억에 사왔다. 자, 에코프로는 양국제의 핵심인 수산 리튬 사업 2030년도에 실적을 가져왔다. 자,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자,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바닥에서 반등을 주긴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9월 1일부터 ETF 펀드 2차 전지를 빠지는 거에 수익이 나는 펀드가 이때부터 실행이 돼요. 자, 주가 빠지죠. 그럼 여러분들 또 생각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이거 에코프로 이렇게 오를 때 내가 봤었는데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자,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전환사채의 물량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곧. 그쵸? 자, 10월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얼마냐 하면 3,000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3,000원짜리가
6만 원 갈 때 안 팔았는데 얘네들이 꼴랑 이거 먹으려고 할 거냐고. 자, 러프하게 잡아도 얼마다?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더 빠져서 얼마예요? 한 4배 정도 수익을 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6만 원에 안 판 애가 10,000원에 팔겠냐 이 생각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도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했었다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그들은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전환사채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은 빌려줬냐? 아니죠. 여러분이 아니고 각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서 사채죠. 소위 말하는 쩐주입니다. 예, 쩐주를 통해서 20억만 투자해라. 30억만 투자해라. 돈을 빌립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다? 빌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주가를 들어 올릴 거니까 형님 한 300억만 가지고 거래해 보시라고. 왜? 형님 내년에 전환이 되는 물량들이 있다고 하는데 야 너 지금 2,000원 3,000원짜리 종목인데 이걸 갖다가 내년에 전환될 때 3,000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전환사채 개념 아시나요?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 단 3,000원에 발행했다고 한다면 대략 러프하게 다 따지고 3,000원 이상에 대한 종목 이렇게 올랐을 때 4,000원이 됐다 하면 1,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하고. 근데 만일에 3,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얼마가 된다? 상장일날 전환되는 날 2,000원이 됐어. 안 팔면 그만이야. 원금 돌려줘 플러스 뭐라고 합니까? 그쵸? 이자 6%까지 줘. 끝.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손해나는 장사를 안 한다는 거지. 이런 리튬 사업을 끄집어내서 주가 폭등시킬 거예요 라고 하면 설령 마지막에 전환 가격이 2배 또는 본전만 되더라도 이미 이 재료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어떤 재료를 동반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먹었다고 다. 이건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서 꼭 전환되는 날 어쩌고 저쩌고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말씀드릴 거고 자 결국은 뭐다? 이 펄은 이미 돈을 빌리는 어떠한 주체로부터 이렇게 오를 거다. 나머지 있는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안전마진을 주는 거예요. 설령 그게 안 된다. 만일에 뭐 어떤 서프라임 경제가 오고 코로나 같은 특수한 경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이자는 주겠다라는 상품이 전환사채다.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놨으니 충격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업 자체가 원래 하던 사업이 아니었죠. 하이드로리튬의 공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초록뱀이라고 하는 원영식 씨가 지금 구속이 됐죠. 주가 조작 혐의로 횡령.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초록뱀 EN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 뭐냐? 리캠이라는 회사예요. 2차전지 산업하다가 접어버리고 피해인수 됐죠. 그때 얘네들이 2차전지 일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얘네 걸 사갔죠. 왜? 2차전지가 호황인데 예? 공장을 팔라고 하면 누가 팔아요? 그쵸? 한창 돌아가기 바쁜 시즌인데 그래서 피인수되는 작전의 시나리오가 되는 잔여물인 리캠의 공장을 사오죠. 그리고 2차전지 산업합니다. 자, 1년이 지난 지금 2차전지 쪽에 매출이 있냐 없냐? 1도 없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안 좋은 소리 했습니다. 해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수익을 날 수 있는 해법은 지금 당장 없다. 다만 24,000원 정도의 손실권에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 자, 대형주를 들고 있다면 40% 정도의 현금을 보여요. 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하이드로라고 보내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죽기 전에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다? 단발성 이슈로. 이해되시죠? 결국은 이 종목은 작전주고 급등주고 지금은 잔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더 빠질 걸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찍어드렸던 게 뭐였어요? 지금 반등은 뭐뭐 할 거다. 리튬 플러스 올라가면서 쫓아가는 거니까 절대 그 다음부터 더 빠질 거다라고 했죠. 요 반등폭에 대한 죽기 전에도 무조건 옵니다. 자, 이 부분에 주가가 설령 더 빠진다 하더라도
40%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리바운딩 거래만 해야 돼요. 10월을 목표로. 연휴 금방입니다. 그쵸? 자, 어떻게 된다? 1,500만 주의 전환사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바운딩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물량을 놔두고, 그쵸? 요런 거래만 통해야 돼요. 그쵸? 27%짜리 변동성. 어차피 전환되는 날은 폭락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교과서처럼 배운 게 있죠. 얼마에 전환될 수 있으니까 급등이 나올 거다. 그날은 무조건 폭락이에요. 단 그 이전에 어떠한 재료를 분명히 낼 거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한번 정리해 놨어요. 미리 그날은 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다루긴 할 겁니다. 시장보다는 5분 정도 빠른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라이트론 영동 몰리브된 광산 채굴, 이것도 아까 얘네하고 똑같은 데라고 했죠. 제일 마지막, 얘네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5G 업체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광산 채굴한다고 끌어올린 거라고. 이것도 역시나 물리신 분이 있어서 이 가격을 제시하면서 단기 반등으로 현금화 이 타점만 말씀드리고 있죠. 역시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만기 전, 리튬 만기 전에 사채 지급 종료일이라고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 사채가 되기 전에 얘네들이 현금 상환을 일부 할 거예요. 왜? 보유 현금은 있다 이거야. 무리무리하게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도 웃기죠. 다만 그 현금으로 일부분을 상환을 하는데, 상환을 하거나 다시 어느 주체를 통해서 다시 재매각을 할 겁니다. 자, 주가 급등 사이는 분명히 한번 생길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 한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있는 게 있는데 기사가 하나 날 겁니다. 리튬 쪽으로 해서 마지막 휘날레죠. 예, 광산에 대한 부분. 근데 이 부분도 절대 위로 보지 마세요. 반발성 이슈를 통해서, 그쵸?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 그쵸? 그렇게 나왔을 때는 수익을 내는 걸 자꾸 이렇게 세이빙을 해놓으세요.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러면 평가금액, 주가에 대한 부분은 25,000원이 되는 평가에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010-622-8706으로 하이드로.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이 평가금액이라고 한다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20년 동안 제가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상위권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거기서 종목을 다시 서치, 분류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이드로 리튬, 이것만 봤죠? 이것만 봐서 어떠한 산업이 되고 어떠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질 않았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와, 여기서는 안 샀을 수 있어. 근데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떠한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야. 심리적인. 왜? 그게 바로 센치라는 게 시장에 작용하는 거야. 이성적인 거를 비이성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 움직이는 주가 형태를 보면서 그렇거든. 근데 이 기업이 과거에 무슨 기업이었고, 공장을 누구로부터 가져왔고, 누굴 추종하고 있으며, 전환사채라는 게 시총만한 전환사채가 지금 발행이 돼 있는 걸 알았으면 단기로 끌어냈겠지. 그리고 설령 아니다라는 분들한테 반문을 해보게요. 에코프로와 금양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었다?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같이 빠진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금약이 급락할 때 왜 얘를 여기서 못 팔았을까? 그쵸? 그걸 보고 갔으면 당연히 답지를 보고 에코프로 금양대로 팔아야지. 안 했다는 건 뭐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냥 하이드로만 봤던 거야. 기사 나오는 거. 그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자, 한번 갑시다. 산업. 그 다음에, 다시, 예? 업종. 다시 갈린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하이드로 팀은 단기적인 리바운딩을 통해서 25,000원까지 갈 때에 대한 평가 금액만 먹고 나온다. 40%의 현금은 반드시 보여야 되고, 이걸 팔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주가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다만 기도해봐야 더 빠진다. 자,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대형주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문의하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리고 이 종목,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편한 분들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천만 원을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꼬이네. 피곤해서 그러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파이팅, 저도 파이팅, 둘 다 파이팅 해야 됩니다. 자, 1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제가 정상적인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알게 되면 자, 미국을 기준으로 가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엔 제롬 파월이 2%의 인플레이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라고 하죠. 경계심 가져야지. 자, 중국 어떻게? 예, 헝다그룹의 파산. 이거 전반적으로 안 좋구나. JP 모건 신용등급 낮출 수도 있어야 대한 위기. 그쵸? 자, 가지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어떤 사실이 나옵니까? 일주일 후에 실업률 증가됐다. 돈 풀어놓은 걸 쥐겠다는 건데 실업률이 증가돼서 다시 쥐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플랫으로 가겠구나. 자, 그때 신호가 나오는 산업이 뭐죠? 엔비디아, 최대 실적 AI 칩 반도체. 시장에서 바로 삼성전자와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 함수가 나오죠. 자,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그쵸? 자, 삼성전자도 6%까지 끌어올리는 게 산업이라고. 반도체 산업. 안 좋았다가도 이 산업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마이크론. 똑같죠? 주가 보세요. 그쵸? 자, 이런 분위기를 알고 한미반도체는 자, 이렇게 되죠.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이 부분에서 무슨 신호가 또 발생됐다? 시장에 산업, AI 산업, 구글, 알파고, 그쵸? 구글은 유튜브, 알고리즘, 알파고, 뭐예요?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 로봇, 시장의 화두가 바로 열리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은 국내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거야.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전 세계가 열광을 했죠. 그 판이 열렸을 때 우리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하이드로리튬은 꼭 거래해야 될 날이 몇 번밖에 없어요. 그때만 거래하고 현금화. 어쩔 수 없이 큰 손실 난 그 수량만큼은 보유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와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십시오. 로봇. 이게 시장이, 이 종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연초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죠? 결국은 로봇 산업이 열렸잖아. 그냥 전 세계가 알파고, 구글, 엔비디아 이걸 판을 아셨나요? 안 보게 되는 거지. 이게 시장에 순응하라는 뜻이 시장이 오를 때 사라는 게 아니야.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어떠한 업종의 순환매를 반드시 몸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고 항상 어떻게? 위에서 이제는 하산을 하겠소라는 사람들이 많을 때 8시자 쉬운 표현으로 저녁 8시에 등산을 하러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남들은 새벽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이미 내려와 있는데 저녁 6시 돼 갖고 내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깜깜한데 등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족사 당할 위험이 크죠. 똑같은 거지. 이미 올라갔을 주가에 그리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더 갈 수 있는 업종이 된다고 하면 인정하는 건 좋아. 근데 결론은 뭐다? 저한테 핑계 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제가 3만원, 2만 1,000원에 더 빠진다라고 해서 피해라. 단기 반등만 하고 정상적인 거래하자. 이 업종의 분위기를 충분히 이용했잖아. 탈수익권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도 기도하고 앉아있다. 네가 뭘 아냐? 나중에 너 오르면 두고 보자. 자, 두고 봅시다. 왜? 지금 사면 안 돼요? 더 빠져서 사면 안 돼요? 리바운딩 나오기 전에 사면 안 돼요? 왜 누구한테 증명을 하려고 합니까? 본인의 귀를 막고 눈을 막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쓴소리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제 즐기라고. 다만 왜 잔여물이 되어 있냐고. 자, 10번 말씀드립니다. 리바운딩 거래. 가격을 올려놓고 평단가가 아니에요. 평가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40% 현금.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사신 분도 약 손질에는 말도 꼬이네. 손절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초청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는 건 뭐다? 종목을 다룬 게 아니다. 이게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다.
물리신 분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끌어내라. 시장, 업종, 그리고 뭐 종목. 자, 그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계신 분들 8시 59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데 타로 못하냐. 대동 타로 무시야. 38%. 왜? 농기계 회사이긴 하지만 농기계 회사 뭘로 바뀌었다? 로봇으로 자율주행 끝. 시장의 분위기잖아. 계속 감속기, 두산, 상장, 로봇, 그쵸? AI, 진단, 이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문제라는 거야. 그럼 오늘 오르는 게 뭐다? 시장의 분위기가 2차전지, 반도체 전부 다 조정 나오지. 로봇까지 조정 나오지. 자, 바이오가 오르는 거잖아. 이런 시장의 업종에 이게 작아요? 1조 넘는 종목이 60% 오르는 거야. 이틀 동안 고점 대비 58%. 이걸 하는 거야. 쉬는 날은, 하이드로리튬을 안 하는 날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야. 단 그냥 하냐? 아니, 말했잖아. 시장은 항상 뭘 팔고 뭘 사야 된다.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시가총액 큰 순서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 뭐다? AI는 작다고. 바이오라고. 이 3박자의 빈 공간을 여기 찔러내는 거고, 여기는 일단 주가 상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더 힘이 실리는 거지. 그리고 학회라는 게 남아있잖아. 이런 거 알아요? 그걸 논하기 위해서. 즉,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수학에 대한 공식만 암기해서 풀게 되면 잠깐만 꼬아버리면 틀리잖아.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하이드로리튬에 대해서 모르질 않는다고. 귀를 닫는 거라고. 전환사채 1500만 주 나오는 거 모르지 않아. 그쵸? 결국은 뭐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내가 3만 원대 했을 때 했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아하. 지금 와서 또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까? 받아들여야지. 어차피 데드캣 바운스 잘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약손실일 거라고. 그 빈 공간에 쉬는 꼭 해야 되는 몇 번 이유. 그 빈 공간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만 보고 거래를 하자고.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1000억을 운용하는 저도 2배, 3배씩 냈고요. 코로나 때 7개월에 대한 코로나 테마입니까? 산업이잖아. 백신, 치료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고쳐야 되는 문제잖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질 않아. 자, 주식시장 보게 되면 이번 연도는 홍수 테마. 내년은 가뭄 테마. 그냥 거의 똑같아. 한 번은 감기 테마. 하나는 열사병 테마. 자, 뭘까? 1년에 똑같은 사실들이 반복되는데 주제만 바뀔 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똑같이 경험하면 똑같이 실수한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판단을 하신 분들은 연말은 분명히 어떻게? 적어도 자, 보수적으로 5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특급 종목이 아니다. 시장, 산업, 업종, 분류.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아니지. 거기서 솔팅. 여기 7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손실을 0으로 줄이는 건 가능해요. 여기까지 안 하니까 문제지. 왜? 여기서 바로 시작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가, 클린룸 다 나누잖아. 거기서 솔팅을 하는 거라고. 그냥 반도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죠? 오늘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주고 해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X 왜 그럴까? 자,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은 지금 어떻게? 급락 중입니다. 5일 동안. 왜 그럴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쵸? 이 기업도 ETF 펀드에는 뭘로 속해져 있다? 2차 전지 한다고 했으니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 금량 오르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습니까? 오를 때, 자, 빠질 땐 같이 빠졌어. 오를 때, 금량이라는 종목이 오를 때 빠지고, 빠질 때 빠지고,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주도주는 어떤 종목을 그리고 주도 업종이라고 합니까? 덜 빠지고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거죠. 이게 그래요? 항상 기술적인 부분 차트가 아니고 심미적인 부분은 우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해법 일러드렸어요. 자, 이거 하이드로리튬 전환사채 매각일 한번,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 항상, 그리고 정상적인 구조로 한번 거래해서 연말에는 좀 이렇게 좀 가정 불화를 만들지 마세요. 좀
그런 분들. 저도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올해 50 됐고, 여러분들, 제가 쓴 소리 나지만 항상 해법을 일러드린다고 했죠. 해봅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8706으로 하이드로 보내주세요. 자, 이날 하고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까짓 거. 이거 특급 종목이 필요 없어요. 뭐다? 이 솔티. 시장, 산업, 업종, 거기 솔치. 그리고 이 종목이 누군 2배 먹고 3배 먹는 싸움이라고. 이해되셨죠? 아셨죠? 이렇게 별개로 가지 마세요, 절대. 알죠? 자, 인생은 아니지만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는 좀 정상적으로 합시다. 가정평화 망가뜨리지 말고. 아시죠? 아시죠? 자, 제가 주식시장에선 그래도 나름 가장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잖아. 시장을 무시하지 않고 종목에 빠져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쵸?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힘내시고 파이팅!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